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대포 윤대현입니다. 자, 정신여고 시즌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언니부터 챙겨라는 분이 보내신 긴 사연인데 좀 답답합니다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겐 언니가 2명이 있는데요. 최근 둘째 형부의 폭언과 폭력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한 2년 전쯤부터 형부가 화가 극도로 나면 식탁 의자를 던지고 아기 침대를 부수는 등 각종 집기류를 파손했고 언니를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언니 머리채를 잡은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당시 언니에게 어린 딸이 있었고요. 저와 첫째 언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혼을 고려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이야 물건 던지고 깨부수고 하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람한테 가해질 테니 잘 생각하라고 설득했죠. 하지만 언니는 아이 때문에 쉽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며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살 딸, 2살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을 겪은 뒤부터 언니는 마음속에 언젠가 이혼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파손된 각종 집기들을 사진 찍어 보관해 두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언니가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서 몇 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 직장 동료는 잠수를 탔고 집도 이사를 가버려서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언니가 빚 보증을 서게 된 건데 형부가 워낙 자린고비에 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사기당했다는 말을 꺼낼 엄두도 못 내고 혼자서 해결할 생각으로 2년간 언니 혼자 이자를 갚아가며 숨겼습니다. 그 사실을 최근 우리 가족과 형부가 알게 됐고 형부는 그동안 자기를 속였다는 배신감, 실망감에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6살, 2살짜리 아이 둘과 저희 언니를 쫓아내며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보름 정도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현재는 다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고 있을 언니 생각에 자다가도 분통이 터집니다. 그 후 형부는 금전 문제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자기한테 보고하길 원했고 언니 명의로 돼 있는 통장이나 카드, 핸드폰 소액 결제를 다 해지하거나 차단했습니다. 아이들 창거리 장 보느라 4만 원을 지출한 걸로도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언니 빚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형부라는 사람이 도가 지나치게 언니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있습니다. 언니가 분명 잘못한 건 맞습니다. 본인 잘못도 다 인정했고요. 하지만 배우자라는 사람이 꼭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나와야 하는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너무 언니 편에 서서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하도 소리를 많이 질러서 첫째 딸이 엄마가 아빠한테 뭐 잘못한 거냐며 물어보곤 한답니다. 사실 첫째는 아빠가 물건을 던지는 걸 3살 때부터 종종 봐왔고 이번 사건 때도 일방적으로 고함 지르고 화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군요. 언니는 빚보증 사건이 있기 전부터 형부의 폭력성 때문에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둘째만은 아빠의 폭력성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생각도 절실했었고요. 형부뿐만 아니라 시댁 부모님이 언니네 집을 자기 집처럼 비밀번호 누르고 아무 때나 들어오고 아기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언니 옷차림을 지적하는 등 그 집안 자체가 언니에게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언니가 이런 고충들을 참다 남편에게 털어놔도 돌아오는 대답은 다 너가 만만해서 그런 거야 라며 언니 탓을 하곤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조차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언니의 삶이 너무나 괴로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부라는 사람은 매우 권위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둘째 언니에게 결혼하고 나서 자기한테 존댓말 하길 강요했고 모든 문제들이 다 자기 위주,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언니가 형부랑 싸울 때 형부에게 오빠는 본인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내 얘기는 왜 전혀 들어주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형부의 대답은 난 왕이니까 이랬다고 합니다.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류예요. 지금 언니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안정과 위로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언니인데 제가 봤을 땐 아이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 피폐해진 본인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답답하죠. 네. 이 사연은 정신과 의사는 2번째로 만나시면 되고요.
변호사를 먼저 만나셔야 돼요. 뭐 이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 먹다가 이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일반 상식이랑 법 상식이 너무 달라서 변호사를 만나서 내가 이혼을 결정 못했지만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서 안 하시더라도 네. 할지도 모르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의외로 형부가 언니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이게 묘한 이게 또 오히려 공격적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의존성이 생겨요. 난 왕이다. 라고 이거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형부가. 네. 이게 진심이 이게 언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왕 노릇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데 은근히 아내는 또 의존성이 생겨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혼 안 해줄 수도 있다고요. 남편이.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 이건 제 전공은 아니지만 요약하면 변호사를 만나서 하게 되면 이게 좀 가능은 한지 어떤 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 했으면 하는 거고요. 네. 심리적으로는 마음으로 한번 좀 이혼을 했다고 마음 이혼이야 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혼 후에 내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좀 한번 그 스케치라고 할까 좀 그려보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법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이 글만 놓고 보면은 머리채 잡은 것 말고는 다른 폭력은 또 예. 없었던 것 진단서가 같고. 있는 게 또 아니어갖고.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섣불리 또 생각할 수 없는 게 언니가 모든 걸 다 털어놨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 네. 글만 보면은 하여튼 그런데 네. 사람이 잘 안 어렵네요. 바뀌거든요. 네. 네, 이런 거는 성격과 관련된 거여서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분, 그러니까 형부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댁 쪽 분들도 이제 언니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다른 거는 뭐 어떻게 심리적 뭐 솔루션으로 같이 해결해 보세요 하겠는데 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하고 뭘 뭐 할 건가요? 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네.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좀 이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부부 사이에 그건 알 수는 없으니까 막 이랬다가 또 뭐 미안해하고 잘했다 했다가 뭐 이러신지 왜냐하면 뭐 실제 두 부부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여서 그렇긴 한데 요 사연만 보면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언니랑 좀 뭐 이렇게 찾아보셔서 한 번 정도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싶네요. 그래서 그래야 좀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네,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래전부터 언젠가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오셨으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네. 있으시죠. 네. 네. 이 빚보증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해결이 다 됐다고 하니까 뭐 그건 네. 또 좀 네. 다행스러운 일이고 네. 결혼하고 나서 존댓말 하기를 강요했고 하자마자 근데 본인은 또 안 하신다고 그 형부분은. 하여튼 좀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동생분이 언니 좀 힐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미 네. 잘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이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내 결혼이 힘든 것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 강도로 내가 힘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동생분 되게 훌륭하시고요. 두 가지. 내가 언니 많이 공감해 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 땐 언니도 나 해줘야 돼 하시고는 그 대신 내가 지금은 언니 다 얘기해. 내가 다 언니 그거 이야기 들어줄게.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동생한테도 하지 않은 다른 얘기 좀 더 있으면 해보라고 네. 그런 거라도 좀 시키면 네, 좀 네. 좋겠네요. 네. 혹시 동생분이 언니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요렇게 들어주면 좋다 하고 이런 반응 보이지 말고 들어라 뭐 이런 게 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 사랑하며 공감하면요
뭐 좀 거칠어도 그게 최고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혼을 해, 뭐 하지 마, 참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돼요. 아, 애정이 담겨 있으면. 해도 됩니까? 예, 네. 뭐 그대로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나한테 별로 애정도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우리가 열받는 거지. 정말 애정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게 애정으로 느껴지거든요. 아이고, 네. 아마 이혼하지 마 그러면 계속 살 수 이러실 거예요. 저기 아마 제 예상에 이혼하지 마, 이혼해 언니 그러면 어떻게 하니?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사니? 이 인간이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인간 이중 감정을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어요. 예. 이 이중 감정 자체가 또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네. 그 참 좋은 동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손잡고 네. 변호사 한번 만나서 좀 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시라는 건 아닌데요. 그 이혼을 해두시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도.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